류제복 칼럼 기회주의자 한동훈 승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쳤다. 류제복 본지 발행인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소추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으로 결국 불발이 되었다. 이 불발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한동훈에 있다. 이날 열린 탄핵 소추는 12.3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 부정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였다. 탄핵 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정 즉 헌법에 따른 정치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면서 결국은 내란 혐의가 짙은 윤석열을 탄핵 심판이라는 사법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은 스스로 헌정을 중단시켰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자 한동훈은 잘못된 선포다.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때 그의 발언은 국힘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고 즉각 직접적인 자신의 발언이었기에 더더욱 무게감이 실렸다. 만약 국힘당 내부 논의를 거치려 했다면 시간도 잃고 기회도 잃고 무엇보다 당 내부 동의를 끌어낼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동훈의 정치적 결단이었던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한동훈의 즉각적인 대응 발언은 계엄군 수뇌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정권 양대 축의 하나인 정부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하기에 계엄 선포는 윤석열의 단독 결정임을 알게 하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국회 무력장악 명령을 수행할 사령관이 누가 있을까? 그것은 계엄군에 실탄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케 하는 중대 판단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느낌을 가져본다. 이 순간 필자는 한동훈 그를 높이 평가했다. 어찌 보면 자신이 모셨던 상관인 윤석열에게 반기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날 밤 자신을 따르는 의원 18명을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시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을 시키면서 주가를 높였다. 그러나 그는 5일 열린 국힘 의원총회가 주장하는 탄핵 반대에서는 계엄 선포 후 첫 의견과는 달리 찬성의 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사이 국회에서는 계엄 사태에 관련된 증언과 증인들이 속속 나오며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자 그는 6일 오전 국힘 최고위 회의에서 확실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을 뇌에 비췄다. 그 이유 속에는 윤석열이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11명을 체포하라는 증거와 확신을 알고 반대해서 찬성으로 뜻을 바꾼 것이다. 그러자 이날 저녁 윤석열은 한동훈을 한남동 관저로 불렀다. 그리고 윤석열은 나는 너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탄핵을 막아달라는 말을 한 것 같다. 그 외에 또 다른 미략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과 독대를 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국힘 의총에서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며 당론으로 의결을 했다. 그리고 탄핵을 처리하기로 한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단 2분짜리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속에는 전혀 반성도 없는 사과문으로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의 일임을 하겠다는 명분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만 내뱉었다. 이런 무책임의 윤석열 담화가 발표된 후 한동훈은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달려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상황에서 그는 한 총리를 만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한 총리도 계엄을 모의한 일당에 포함된 인물인데 그러한 피의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윤석열의 담화 속에 언급된 국정을 우리 당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 그것을 논의하러 갔다는 것 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탄핵 부결에 동의할 것이라는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론케 한다. 아니나 다를까 한 총리 회동을 마치고 나온 한동훈은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했다 한다. 들으나마나한 소리다. 결국 한동훈은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의 그 달콤한 말을 듣자 국힘 의총에서 탄핵 소추를 반대쪽으로 당론을 정한 후 7일 저녁 5천만 국민이 주시하는 국회 탄핵 소추의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면서 결국은 불발의 일조를 했다. 이로써 한동훈은 향후 정치 인생에서 승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날 국힘의 동참으로 윤석열의 탄핵이 통과되었다면
그는 향후 재편될 수밖에 없는 보수 진영의 새로운 리더로서 커다란 위상을 굳힐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그가 윤석열을 탄핵시켰다면 그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던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시원하게 탈출이 되었을 것이다. 한동훈이 날개를 다는 순간은 7일 탄핵을 결정하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이때 그는 그의 주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7일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계속 2차, 3차, 4차 탄핵이 될 때까지 반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윤석열과 국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커질 것이고 결국은 탄핵은 이루어지고 윤석열은 파면이 되고 아울러 내란의 수괴로 그가 갈 곳은 교도소뿐이다. 7일 저녁 탄핵이 부결되자 100만의 국민들은 내란당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국힘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함성의 벙어리다. 아마도 향후 전국의 국민의힘 사무실은 국민의 불같은 항의에 문 열기도 어려울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는 국힘 간판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다. 출처 정경시사 포커스.